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남한의 농지개혁과 반민특위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했으면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봅시다. 남한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북한에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에 총선거를 실시했었죠. 자, 북한은 보면 광복 이후 직후 북한 각지는 자, 인민위원회 기억납니까? 여운형 선생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죠. 건준위원회에서 지방 각 지역에다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었지. 그 인민위원회 말하는 겁니다. 자, 북한 각지 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면 소련군이 들어왔으니까요.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며 행정을 담당했다. 알다시피 광복 직후에 소련군은 일선에서 소군정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손 뗐죠. 손 떼고 북한의 인민위원회에게 맡겼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내의 좌익 세력과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인민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다는 얘기야? 국내의 좌익 세력.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조선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운동했던 세력, 중국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 독립운동 세력은. 국내 좌익 세력과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계열의 우익 세력이 참여했고, 초창기 때. 그래서 여기에 국내의 좌익 세력, 그 다음에 조만식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개혁의 우익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소련군과 함께 기록한 김일성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이제 무장 독립 세력, 기록한 김두봉 세력 등이 가담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복잡하죠. 정치 세력들이. 다 같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디서 했느냐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국내에서 활동했느냐. 다시 국내는 좌파와 우파. 그 다음에 같은 좌파라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웠거나 중국 국민당과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이라고 우리 봤죠.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쪽에서 했던 그 세력들이 모두 처음에는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46년 1월 소련군이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조만식 선생을 연금한 이후 우익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남한과 북한이 반대였죠. 남한에서는 이제 반대,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이 훨씬 더 강했지만 소련에서는 이제 이 반대 입장을 했던 우익 세력의 힘이 약했죠. 자, 이제 여기 이 네 개의 세력 중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어딥니까?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우익 세력. 이들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북한은 각지의 인민위원회를 통합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됩니다. 나이도 어린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3월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1950년 3월, 즉 한국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하는데 먼저 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잠깐만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때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매각이었죠. 돈 주고 정부가 사서 돈 주고 농민에게 팔았다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자, 돈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언제? 46년 3월. 그리고 8시간 노동제. 지금도 우리 8시간이죠? 근로기준법이.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공산화 작업 혹은 사회주의화 작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이때 북한도 정식적인 정부가 없어요. 왜냐면 남한과 북한 당시 분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47년 2월 북한 전역에 선거를 통해 구성된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독자적인
정권 수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준비에 들어가서 47년 11월 임시헌법 제정을 착수하여 이듬해 2월 초안을 마련했고 이 무렵 군대를 창설해서 정권 수립에 기초를 다졌다. 남북 협상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북한은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자 북한만의 정권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다가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뒤에 발표합니다. 김일성은 남북 협상의 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에서도 독자적인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며 2차 남북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도 반대하며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48년 6월 남북의 좌익 세력과 남한의 일부 중도 세력을 규합하여 2차 남북 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래서 북한은 8월 25일 북한 전역에서 자 보세요. 연도 48년입니다. 48년 8월 15일에 우리는 5월 10일에 단독 선거했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 발표했고 북한은 10일 뒤에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남한 정부 수립한 뒤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에서도 뭘 만듭니까? 이제 최고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48년 8월 25일 북한의 총선거. 최고인민위원회는 이제 갑니다. 얘네도. 여기가 1번. 최고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최고인민위원회가 이제 뭐 만들 겁니까? 북한의 헌법을 만들겠죠?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의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할. 똑같죠? 이거는 남한이랑. 우리도 국회가 만들어지고 헌법 만들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자 똑같이 얘네도 수상을 먼저 뽑고 나서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남한과 북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치는 거죠. 얘는 9월 9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9월 9일. 총선은 8월 25일. 그래서 과정은 똑같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자, 해서 이제 1948년은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군 창설을 북한은 정부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군 창설을 하고 준비를 차곡차곡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정부의 전쟁, 내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은 여기 좋습니다.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 50년에서 53년까지 50년에서 5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전쟁. 물론 3년 내내 전면전을 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전면전에 정말 슬픈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전이라는 것 자체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크고요. 게다가 한국전쟁이 더 상처가 컸던 건 나옵니다. 이제 공방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네 편이었다가 저네 편이었다가 다시 얘네 편이었다가 오케이. 그래서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으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전쟁대로 따로 보겠습니다. 오늘 얘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요.